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원소를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원소 중에, 자, 첫 번째, 지각은, 자, 지각은 가장 많은 원소가 뭐죠? 거기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산소, 산소예요. 산규. 자, 원소로 표시해 볼 거예요. 산, 규, 알, 철. 이렇게 네 가지만 우선 쓰자. 그 다음에, 자, 생명체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뭐야? 산소요. 네, 그 다음에, 산소요. 그 다음, 수소. 이렇게 돼 있죠? 질소. 네, 이게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예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첫 번째, 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자, 공통된 원소가 뭐야? 산소, 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원소 중에 공통 원소, 대답해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야? 산소, 산소요. 산소가 제일 많죠? 이걸 이렇게 써서 그렇구나. 공통으로 가장 많은 원소. 자, 요거는 산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밖의 원소들은, 자, 다른 그 밖의 원소들은 언제 만들어졌죠? 빅뱅, 자, 첫 번째, 수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 초신성 폭발 때, 자, 우주 생성 초기에, 자, 우주 생성 초기에 생성된 원소죠? 에, 네, 맞아요. 빅뱅일 때 만들어졌잖아. 빅뱅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야,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별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네,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예요. 자, 여기는 별거 없어. 이건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이제 간단한데,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는, 자, 비율이 서로 다르죠? 종류나 비율이 달라요. 맞지? 맞아? 네, 그런 거야.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구성 물질에 뭐 벤다이어그램으로 동그랗게 생명체, 뭐 지각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여기에서 이 정도 끝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아니고 물질의 규칙성이에요. 자, 왼쪽에서는 지각과 생명체 구성 원소를 배운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원소들이 모이면 물질이 되잖아.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야. 자, 그랬을 때, 자, 크게 첫 번째가, 자, 지각을
이루는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에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서 요것도 이렇게 번호를 붙이지 말고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규산염 삼연체라는 게 나오죠. 그치? 자, 규산염 삼연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규산염 광물이라고 먼저 배우자. 규산염 광물. 자, 규산염 광물은 쉽게 이거야. 뭐냐면은 규소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에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광물. 이거를 규산염 광물이라는데 잘 봐. 자, 이거 봐봐.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은 원소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규소와 산소를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광물들은. 자, 그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자, 규소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자,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져요. 그거를 기본 단위체라고 불러. 자, 기본 단위체로 하여 여러 원소들과 화학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게 앞에 부분에서 화학결합을 배웠잖아. 이온결합도 배우고 공유결합을 배운 거거든. 자,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를 배워야 돼. 규산염 사면체. 자,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규산염 규소 하나에 자, 사면체 꼭지점에 산소 4개가 위치하고 중심에 규소가 위치한 돌격 구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규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규소는 14족 원소거든. 자,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 그랬어요? 4개, 4개예요. 그렇지.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 4개를 만들 수 있어. 다른 원소와 단일 결합을 배웠어. 4개를 형성할 수 있다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규산염 사면체를 자,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런 사면체 구조에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규소가 있어요. 요 중심에. 이렇게 규소가 있어. 그 다음에 사면체니까 각 꼭지점이 4개가 있죠, 여기서. 시간 2차 선택, 그래서 요 각각에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2차 선택 100좀 들어가. 자, 여기도. 자,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이 규산염 사면체야.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서. 이 규산염 사면체에서 산소는 이온이 될 때 얼마를 갖냐면
마이너스 2를 가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2짜리가 4개가 있어. 그리고 주소가 플러스 4를 갖거든? 얘가 플러스 4를 가져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의 전기를 띠겠니? 전체적으로는 4-를 띠겠지? 네. 그래.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는 이렇게 대가로를 쳐서 4 이렇게 표시되는 게 규산염 삼연체야.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전체적으로 4-를 띠니까 결합을 한다면 양이온하고 결합할 수 있겠지. 네. 또는 이 사면체가 또 다른 사면체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왼쪽에 이제 그쪽에다 써볼까요? 어떤 결합이 되냐면 자, 그래서 거기 2번 보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이라고 나와요. 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을 보면은 자, 네. 첫 번째 자, 뭐라고 나오는지 보자. 음전하를 띠고 있어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체적으로 규산염 사면체는 자, 음전하를 띠므로 양이온이 금속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하거나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여기서 공유가 나왔어. 자,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공유하여 일어나는 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결합 방식에 따라 이게 자, 광물이 다 나눠져요. 자, 거기 봐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규산염 광물에 이거 외워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는. 모양하고 자, 깨짐인지 쪼개짐인지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는데 거기서 외우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외울 필요 없고 자, 거기에서 우선 써보자.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이루는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방식에 따라 자, 다양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 요게 되게 중요해. 거기도 아마 중요하다고 표시돼 있죠? 네. 별표 나와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 순서는 똑같이 외워야 돼.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똑같이 외우세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 석영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야 돼.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의 결합 모형은
자, 결합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건 독립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는 단일 사슬. 이거를 이중 사슬형. 그 다음에 이거는 판상 구조. 판상 구조. 그 다음에 이거는 망상 구조. 이렇게 따지거든. 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거기에서는 단사슬. 단사슬이 뭐냐면 단일 사슬이란 얘기야. 복사슬. 이게 이중사슬이란 뜻이에요. 자, 말 표현이 다르다고 혼동하면 안 돼. 같은 말이야. 단일 사슬, 단사슬, 이중사슬, 복사슬. 자, 그랬을 때,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자, 뭐를 외워야 되냐면, 자, 공유하는 산소의 수. 공유하는 산소 수는, 자, 왼쪽이 적음, 오른쪽이 많음. 자, 이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자, 거기에서는 SI분의 O 이렇게 나와 있죠. 맞니? 네, 자, SI분의 O는 이쪽이 크다. 여기가 작다. 자, 그 다음에 풍화침식. 자, 여기는 약하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하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선 외워야 돼. 자, 요걸 외우고요. 요게 칸이 좀 부족한데. 자, 그리고 그 칸에서 자, 이렇게 볼까요? 감남석과 서경은 쪼개짐이 없어요. 쪼개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깨짐이라고 불러. 깨짐. 그러면 여기서 쪼개짐과 깨짐의 차이점 보자. 쪼개짐은 일정한 모양으로 나누어짐이야. 근데 깨짐은 불규칙하게 깨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알겠지? 네, 얘네 두 개. 감남석과 석영은 쪼개짐이 없어, 아예.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은 모두 쪼개짐이 있죠? 네, 그래. 그거는 다 쪼개짐이 있다라고 알아도. 그럴 때 쪼개짐의 모양 중에 자, 흑음모의 쪼개짐은 자,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져요. 요거 하나만 특히 더 알아도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져. 자, 거기에 단사슬하고 복사슬하고 선생님이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주면 이거야. 자, 단사슬은 요런 사면체가 그냥 쭉 한 줄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편하게 그릴 테니까 봐봐. 자, 요렇게 돼서 이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일 사슬이야. 알겠니? 예, 그럴 때 요 안에 요게 뭐라 그랬어? 요게 산소였지. 네,
그런데 요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 규소가 있었지. 네, 이렇게 규소가 있었는데 잘 봐봐. 이 규소하고 요 규소, 요 규소, 요거 봐봐. 요 산소는 양쪽에 있는 규소가 같이 같지. 네, 이거를 공유된 산소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네, 여기 봐. 공유하는 산소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근데 이게 복사슬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복사슬은 이중사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자, 이렇게 그렸다면 요 사슬이 이제 또 밑으로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두 줄로 연결되죠? 네, 그걸 이중사슬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유되는 산소가 위에서하고 아래에서의 차이점 봐봐. 공유되는 산소는 요것도 공유되죠? 네, 공유되는 산소수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렇게 규칙성이 있어. 이게 주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이에요. 됐니?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지각의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 끝나는 거야. 요거는. 요게 가장 중요해. 근데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을 볼 거야. 영, 자, 지금까지 솔직히 거의 비슷했잖아요. 영역들이 뭐 비슷하게 평소에 똑같이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입니다. 그런 걸. 자, 생명체 구성 물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뭐 배울 거냐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자, 핵산을 배울 거야. 단백질과 핵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자, 우리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중학교 영양소에서부터 배웠던 거죠? 네, 그래.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단백질이 뭔지. 근데 그 단백질의 구성 관이체를 이제부터 또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백질. 우선 모모의 구성물질 중에 단백질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몸의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몸을 이루고 있는 주요 물질이에요.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야. 그러면 단백질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구성하죠? 머리카락도 단백질이 변한 거고요. 손톱, 근육,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피부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혈액 구성하기도 하죠. 혈구죠. 적혈구나 백혈구. 그쵸? 맞니? 네, 혈액이라 하지 말고 혈구라고 할까요? 혈구. 적혈구, 백혈구 400.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된 물질이란 뜻이야. 그런데 자, 이 단백질은 몸에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자, 우리 몸의 생리작용이라는 게 뭘까? 효소와 그 다음에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효소,
소화효소 같은 것들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조절하지요. 네, 그리고 호르몬은 뭐 성장 호르몬도 있고, 그치? 우리 중학교 때 호르몬 다 배워. 우리 이미 한 번 다 배웠었잖아. 네, 호르몬의 이 분비하는 곳이 어딘지, 자, 이런 것들, 그게 중학교 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을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작용이야. 그 다음에, 이 또 단백질은 항체 주성분이에요. 항체는 무엇을 하는 역할이죠? 그 세균 막는 거. 그렇지,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야. 면역 기능. 알겠니? 네, 이게 단백질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은 받고 단백질의 단위체를 배울 거야. 두 번째, 단백질의 단위체. 자, 단백질의 단위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야. 알겠죠? 네, 자,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라고? 아미노산, 아미노산. 어디에서 배웠어? 소화, 그렇지, 소화흡수에서 배웠어요. 소화흡수에서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로 배웠잖아. 네, 그래서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분해돼서 혈액으로 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미노산이 된 다음에 그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됐죠? 네, 소화흡수에서. 암죽간으로 소화 흡수되는 거는 뭐였어? 지방처럼 기름에 녹는 것들. 물에 잘 녹는 거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됐었잖아. 그게 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었잖아. 자, 그러면 아미노산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자,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종류 총 20여 종이 있어요. 자, 총 20종이 존재하는데 자,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걸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자, R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 H, 그 다음 COOH 요거를 NH2라고 해서 자, 이거를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곁가지라고 불러요. 격가지. 이 격가지는 종류를 결정을 해요. 종류를 결정. 그러니까 이 R이 20종류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아요. R에는 20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아미노기. 그 다음에 요 놈을 뭐라 부르냐면 카복실기라고 불러. 이해됐니? 네, 자, 요거를 옆쪽에 풀어서 그림을 그려봐 줄 테니까 봐. 요거를 요렇게도 그려요.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구조야. 자, 요렇게도 그리는 거야. 자, 요거를 구조로 그렸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요런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백질의 형성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단백질의 형성. 자, 단백질의 형성은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요.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요. 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폴리라는 말이 많다라는 뜻이야.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자, 폴리는 영어로 many의 뜻과 같아요. many. 즉, 펩타이드가 많이 있다 그러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리고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결합할 때, 자, 고유의 입체 구조를 나타내게 돼요. 이게 단백질이야. 자, 단백질마다 고유하게 나타나요. 자, 단백질마다 입체 구조가 다 다르다 이런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지, 이제. 자, 두 번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미노산의 COOH기. 자, COH를 카복실기라 그랬죠? 네, 그것과 다른 아미노산의 NH2 아미노기라 그랬죠? 네, 요것이 결합하여 물 분자가 빠져 나가며 이루어지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 아미노산 두 개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R1으로 표시할 거예요. 자, 요것과 이걸 R2로 표현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COH.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놈이 결합을 하냐면 자, 왼쪽에 COH에서 OH 그리고 NH2에서 H 이놈이 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알겠니? 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봐봐. R1CH CO 요거는 NH2였고 여기에 바로 N이 결합되죠. 요건 R2 맞니? 네, 그리고 물이 하나 빠져나갔잖아. 자, 그래서 요 결합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 한 개를 만들죠.
네, 그리고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지. 맞아? 네, 그러면 세 개 아미노산이 만들 수 있는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두, 두 개, 맞아요, 두 개. 물 분자는 몇 개 빠져나가? 물 분자, 두 개 빠져나가겠지. 펩타이드 결합 하나 생길 때 물 분자 하나 빠져나가니까. 네, 펩타이드 결합 두 개 생기면 물 분자 두 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N개의 아미노산은 N-1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N-1개의 H2O 분자를 만든다. 알겠니? 네, 네,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펩타이드 결합까지도 했는데, 이제 아미노산의 구조와 기능은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번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다양한 아미노산의 다양한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자, 다양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 때, 결합을 만들 때, 굽어지고 휘어져 독특한 구조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독특한 구조. 그러니까 3차원적 단백질마다 3차원적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지.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하고 손톱을 이루는 단백질의 구조가 완전히 다 달라요. 알겠지? 네, 그런데 자, 이 단백질들을 전부 불에 태우잖아? 그러면 똑같이 고기 타는 냄새 나. 머리카락을 불에 태워도 고기 타는 냄새 나고 손톱을 태워도 고기 타는 냄새 나고 이게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단백질 종류를 한번 따져보면은 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뭐를 이루죠? 우리 이, 적혈구를 이루지. 네, 그 다음에 또 케라틴이 뭔지 알아? 아니요, 자, 케라틴이 우리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이루는 거예요. 손톱. 자, 그 다음에 또 단백질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봤지? 네, 콜라겐 덩어리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네, 콜라겐은 피부를 이루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골 이런 데 이루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신과 액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마이오신, 액틴. 뭐 요거까지만 하자. 이게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아밀레이스는 뭐야? 아, 여기 이것도 아밀레이스 나왔으니까. 효소지, 효소. 네, 이거는 녹말 분해 효소였잖아. 그 다음에 인슐린. 뭐를 조절하는 거였죠? 혈당,
맞아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잖아. 이런 것들이 모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로 구성된 거야. 됐냐, 안 됐냐? 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라고요? 단백질,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고,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할 때 이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휘어지고 굽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3차원적인 구조가 다 다른 다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네, 네, 그러면 단백질도 끝났어요. 이제 핵산을 배울 거예요. 핵산. 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핵산을 잘 또 외워야 돼, 여기서. 핵산은 DNA라는 게 있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이거를 DNA라고 부르고, RNA라는 게 있어. 이거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게 핵산의 두 종류예요. 알겠죠?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핵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DNA는 아마 들어봤을 거야. 말로도. DNA는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RNA는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몸에서도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막 끌어와가지고 그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NA야. 알겠지? 됐나요? 네, 네, 이게 핵산이야. 그런데 두 번째, 핵산의 단위체. 자,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우리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듯이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 근데 이 핵산의 단위체는 DNA의 단위체와 RNA의 단위체가 다 달라요. 그리고 DNA와 RNA는 완전히 구조가 달라. 자, 그런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자,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이 된 것이 뉴클레오타이드야.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런데 핵산의 단위체. 자, 첫 번째 DNA의 단위체는 DNA의 단위체는 인산. 인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H3PO4가 인산이에요. 자, 인산은 H3PO4라 그래서 이거를 구조로 그리면은 이렇게 구성된 게 인산이야. 그 다음에 자, DNA의 당은 오탄당이라고 불러요. 오탄당. 탄소 5개로 구성된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디옥시라는 말이 들어갔지? 네,
디옥시라는 말은 탈산소라고 불러요. 탈산소. 산소 하나를 탈퇴시켰다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즉 탄소 하나에 탄소가 아니라 산소 하나를 제거했다. 그래서 오탄당에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볼 테니까 봐봐. 요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요 자리가 다 탄소거든 요게. 근데 밑에 있는 이 두 개 탄소에서 봐봐. 요거 둘 다 H, 요게 H, 요게 OH야.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의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탄소는 상관할 거 없이 5개의 탄소로 구성된 당이야. 그래서 오탄당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염기가 있어요. 염기. 염기는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네 종류가 뭐냐면 자 A, T, G, C 네 종류가 있어. 자 이렇게 외워야 돼. 자 DNA의 염기는 ATGC야. 근데 이거를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외우거든.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서 이 염기는 염기 간의 상보적 결합을 한다. DNA는 염기 간 상보적 결합을 해요. 그러면 염기 간의 상보적 결합이라는 게 뭔지 배워야 돼. 자, 이거는 순서를 이렇게 외우세요. 상보적 결합은 A 옆에 점선 T, 그 다음에 G 옆에 점선을 3개로 그어. C. 이게 상보적 결합이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한다? 어? 아데닌은 A 옆에 T라고 썼잖아. 타이민. 타이밍. 그래, A는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해. 절대 다른 거하고는 결합 안 해. 그러면 당연히 타이민은 누구하고만 결합해? 아리, 아데닌하고만 결합하겠지. 네. 그 다음에 구아닌은 무조건 누구하고만 결합해? 사이토신. 사이토신. 그리고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원, 그런데 이 가운데 점선이 이게 바로 수소결합 수야. 수소결합. 3곳에서 일어난다. 여기서는 수소결합 2곳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소결합은 뭐냐? 수소결합은 염기간의 결합 방식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자, 염기간, 즉 ATGC 간의 결합 방식이 수소결합이야. 공유결합 아니야. 이온결합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네. 수소결합은 염기간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여기에선 더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이게 DNA의 단위체야. 알겠죠? 네. DNA 단위체의 염기는 ATGC 4가지가 있었지. 그리고 이들은 자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RNA의 단위체를 볼 거야. 자, 두 번째 RNA의 단위체. 자, RNA 단위체는 우선 인산. 인산은 똑같아요. H3PO4. 자, 이 H3PO4는 아까 그렸으니까 여기서는 안 그려도 되겠지? 네. 당은 오탄당이에요. 근데 오탄당인데
역시 마찬가지야. 탄소 5개로 구성된, 자, 리보스예요. 리보스. 자,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 다르지? 네, 그러면 디옥시는 산소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여기에 당은 자, 이렇게 똑같이 오각형 구조를 그릴 때 봐봐. 요게 다 탄소예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요거 잘 봐. 양쪽에 둘 다 OH가 있어. 다르죠? DNA의 당하고 RNA의 당은 분명히 달라. DNA의 당에 OH가 2개가 있어야 될 곳에 O가 하나 빠져서 H로 변했잖아. 맞아? 네,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염기. 염기는 자, 뭐가 있냐면 AU C가 있어요. 자, 이 U를 뭐라고 읽느냐? 유라실이라고 읽는다. 유라실. 자, 거기 봐. 자, 어때요? 자, DNA의 염기는 네 종류 ATGC였지. 네, 그런데 RNA의 염기는 AUGC예요. T가 없어. 타이밍이 없어. 타이밍이 없고 대신 뭐가 있어? 어? 뭐야? 타이밍이 없고 유라실이 있다고. 염기에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세 번째 이거 오른쪽을 지우고 자 그래서 자 번호가 몇 번이야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나? 번호는 큰 차이 없으니까 자 네 번째 자 핵산의 형성과 DNA와 RNA 비교. 요거를 배우고 이제 니네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외우고 외울 거 많죠? 니네 네, 이거 처음 배우는 내용이야. 이런 거 어디서 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잘 외우고 역시 문제도 또 풀어야 돼. 자, 보자. 첫 번째, 핵산 형성은 자, 뭐라 그랬죠? 단위체가 DNA와 RNA 단위체가 뭐라 그랬어? DNA랑 RNA. 아, 뭐야. 단위체. DNA와 RNA의 단위체. 아,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DNA와 RNA를 만든다. 자,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인산은, 인산에, 인산이 있다 그랬잖아. 인산, 당, 염기. 그치? 네, 인산은 당과 공유 결합으로 하고, 자, 당은 다른 인산과 공유 결합을 하면서 자 그리고 또 염기와 공유 결합을 이룬다. 자 그래서 우리 자 이렇게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요게 인산이라고 해보자. 인산
인산에 여기에 당이 오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오각형을 이걸로 그릴까? 오각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염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인산에 붙어 있는 당에서 요 옆에 또 다른 인산하고 결합을 해. 그러면서 여기에 또 오각형의 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염기. 그 다음 또 요게 이 옆에 인산에 그 다음 또 당이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염기. 알겠니?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핵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그런데 이제 핵산의 RNA와 DNA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세 번째 여기다 쓸까요? 세 번째 DNA와 RNA 비교. 그랬을 때 DNA, RNA. 자,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DNA는 유전 정보 저장하는 역할. RNA는 유전 정보 전달과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얘는 이중 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그 다음 3번에 자, 당은 디옥시 리보스. 얘는 리보스. 그 다음에 염기는 ATGC. RNA는 뭐가 없다 그랬죠?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로 변한다 그랬잖아. 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 이중 나선 구조와 단일 구조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써본다면 자, 이중 나선은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자, 이렇게 꼬여 있는데 잘 봐. 요게 인산, 당, 요게 A라고 써보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인산, 당, G라고 해보고 여기에 인산, 당, 요게 C라고 해보고 여기에 인산, 당, 이게 T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T, 당, 인산, 그 다음 요게 당, 그 다음 C, 그 다음 인산, 당, G, 그 다음 인산, 당, 여기에 A 이렇게 돼 있거든.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네. 자, 요 마주보는 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가지고 독립, 아니, 상보적 결합이라고 불러. 상보적 결합. 알겠지? 자, A하고는 무조건 누가 결합한다고? 염기 A하고 결합하는 게 누구야?
여기 옆에 T, 썼잖아. A, T, G, C, C, G, T, A 이렇게 쓴 게 상보적 결합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는 무조건 누구하고만 결합한다고요? T, T하고만. T는 A, A하고만. 그러면 DNA에서 A하고 T의 개수는 반드시 똑같아야겠다. 숫자가. 그 다음에 G하고 C도 반드시 같아야 되겠지. 그럴 때 잘 봐. 여기에 점선이 이렇게 여기는 두 선이 나와 있고 여기는 세 개의 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수소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요 결합들은 다 공유결합이에요. 이런 것들. 이건 다 공유결합. 알겠니? 이게 이중 나선 구조인데 단일 가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일 가닥은 그냥 쭉 일직선으로 해서 이게 인산, 당, 요게 A, 그 다음에 요게 인산, 당, U, 그 다음 인산, 당, G, 인산, 당, C 이렇게 한 가닥으로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 가닥. 옆에 붙어 있는 게 없지. 여기 없지. 그래서 RNA는 단일 가닥이라고 부르는 거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 이중 가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중 가닥 요거를 만약에 푼다면은 자, 선생님이 요거를 요렇게 자, 잘라가지고 요거 한번 보자. 옆쪽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지. 인산, 당, A, 인산, 당, T, 인산, 당, G, 인산, 당, C. 그러면 여기는 T, 당, 이렇게 인산. 이렇게 이중으로 푸는 거야, 이중으로. 이해됐어요? 이렇게 두 줄이잖아, 이렇게 두 줄. 알겠니? 네. 요거를 알아야 뒤쪽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잖아.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게 RNA예요. 그러면 DNA에 유전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랬을 때 가닥이 두 개니까 DNA는 이게 가닥 1이고 2라고 할 때 1이 전달됐는지 2가 전달됐는지 모르잖아. 그걸 알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라고 불러.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거. 전사. 어떤 게 전사됐느냐. 이거를 뒤에서 배우려면 DNA의 이중 나선 구조의 상보적 결합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네 번째 이제 잘 봐. 네 번째. 유전 정보의 저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A, T, G, C 네 개 염기 배열 순서에 의해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ATGC 4개 배열 순서 요 중에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있잖아. 니네 우리 유전 정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치? 유전 정보가 엄청 많아. 근데 그 유전 정보는 모두 무엇으로 기록하냐면 저 DNA의 ATGC 4개 염기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느냐가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한번 보냐면 자, 거기에 70페이지 한번 봐봐.
70페이지 보면은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적 규칙성이라 그래서 핵산 DNA 나오죠? 네, 그 밑에 봐봐. 제일 밑에 그림 보면은 DNA 이중나선 그림이 나와 있니? 네, 거기에 봐봐. A 옆에 수소결합이라고 써놓고 T가 그려져 있지? 네, 70페이지 맨 아래 그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G 옆에 점선 세 줄로 나와 있고 C라고 돼 있죠? 네, 그게 바로 수소결합이고 걔네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상보적 결합이란 쉽게 얘기해서 DNA에서 염기간에 결합하는 방법인데 A는 T하고만 그 다음에 G는 C하고만 결합하는 걸 상보적 결합이라 한다. 알겠지? 네.